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사들이 고도화한 HBM을 더 빠르게 공급받기를 원하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라이벌 회사들이 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을 바짝 추격해오면서 개발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최초로 전투기용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유럽 시장에 수출했습니다. 유럽을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수출 영토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조선주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조선가의 상승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미중 갈등 속 반사수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대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 수도 조금 더 많이 집계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의 힘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코스닥 시장의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상황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요. 조정이 우리가 내일 연휴가 끝이 나면은 마무리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내심 들고 있는 오늘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CPI고요. CPI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적지 않게 있는 상황이긴 하나 우리가 하루 쉬고 오면 결과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네. 물론 그 가운데 기타 다른 섹터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텨주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 오늘 오후 들어서 반도체 쪽이 조금씩 기지개를 지금 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의 소재나 부품, 장비 이쪽에서의 움직임이 개선된다는 점은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섹터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장에 고개를 들 거라고 보는데 그 주인공이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내심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와 함께 반도체가 기지개를 켜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시장은 못 갈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최근 240일 기준으로 고점이었던 2779.40포인트 지금 기준으로 약 50포인트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결국 이걸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그런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너무 불안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호흡만 조금 길게만 가지고 간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시장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해보시고요. 반도체주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이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시장에서도 3천 계약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수랑 살펴보면 수급 상황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장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섹터별 순환
일단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인들의 어떤 뭐 바이 코리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강도가 이제 조금 약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PPI나 CPI 이제 물가 지수 지표 관련된 어떤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물가가 이 하락폭이 둔화되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반전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요번에 이제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장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아니면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없어졌던 부분들, 그걸 조금 더 확정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흐름들 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결국 2차 전지가 그동안 너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부분들, 그에 따라서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지수를 좀 눌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좀 강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돌리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크게 여기서 더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그 큰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금리의 사이클은 결국 시간의 문제지 인하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큰 흐름에서의 우상향 기조 단기적인 어떤 뭐 4월의 어떤 조정장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정은 결국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인 소나기를 피하는 거 그리고 집중적인 매수를 하는 부분들 이런 거 서울경제TV 보시면서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까지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철강 관세 이야기입니다. 꽤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PB님께서도 종가 베팅한 섹터 이쪽에서 골라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죠. 개인적으로 지금 무언가 기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 있는데 네. 주가가 의외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올라간 섹터는 사실상 우리가 철강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대리점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 군소업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저는 뭐 한 3가지 정도는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용광로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들,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등의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고로와 전기로를 기반으로 업체를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기타 약간의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오늘 중국향 관세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섹터는 맨 하단에 있는 이 아래 기업들입니다. 땡땡 뭐 스틸, 뭐 신스틸, 하이스틸 사실상 대리점입니다. 판매가 조금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섹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오늘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 철강 산업과 관련된 리포트를 거의 매일 읽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못 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5강, 5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또 철강, 뭐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다 괜찮은데 유독 철강만 지금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크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철강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입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게 감소되었고요. 이 철강 산업의 전방 산업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이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인데요. 둘 다 지금 괜찮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체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이 나타내는 후판에 대한 수요를 크게 견인할 수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냉형 간판에 대한 수요를 크게 견인하는 한 가지 산업 영역입니다. 여기가 다 괜찮은데 유독 철강 섹터가 주가는 지금 못 갑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1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했던 섹터에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턴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철강 쪽에도 그런 시간이
한 번은 올 거다 그런 생각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적어도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나 크게 개선된 모습은 없다 하더라도 이제 2분기가 되고 또 3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에 맞추어서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과 같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시동을 건다면 그 아래에 많이 움츠리고 있던 철강 섹터의 기업들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또한 앞서 이야기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라든지 기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얻어내는 무역 수지가 지금 너무나 큽니다. 불과 6, 7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율 고려하면 360조 정도였는데요. 중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루에 1조씩 벌어들였던 그런 네. 국가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 오늘은 철강이 기타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결국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뭐 가지신 분들은 꽤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보니까요. 시청자분께서 현대제철 가지고 계신 10년째 그 자리다 이렇게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만큼 철강주들 다시 이제 어쨌든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종목 선별도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종목을 종가 베팅해 볼까요? 베팅을 한다면 저는 오늘은 세아베스트 지주라고 하는데요. 그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제품 중에서도 강관이라고 합니다. 이 강관을 시장에 많이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사 또 그 강관뿐만이 아니라 형광이라든지 본강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적지 않게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 정도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이 중국향 관세가 모두 묻어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만큼 중요한 게 섹터 전체의 훈풍입니다. 지금 철강은 소외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철강의 시간이 조금씩 우리에게 올 거라고 봅니다.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조선 자동차 괜찮고요. 매이 원가는 감소합니다.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틀은 지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철강 업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철강을 위한 시간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불어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세아베스트 지주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지난해 10월, 올해 1월, 올해 4월 정확하게 3개월에 한 번씩 딱 찍고 지금 반등을 합니다. 2만 원을 쉽게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점 구간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했다는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트 지주를 오늘 종가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시장이 이제 어떻게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막 끌고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좀 짧게 대략 25,000원 정도로 우선은 잡고요. 손절 가격은 2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세아베스트 지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분께서 같이 이제 마음이 맞으셨는지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섹터별로 각각 잡아 오셨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꼽아 오셨습니다. 네. 자, 이 섹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좀 바라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정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HLB가 주도를 하면서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이름이 네. 바뀌었죠. 예전에 레고캠 바이오였는데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유한양행, 뭐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잡고 돌리는 그런 흐름 속에 이제 섹터가 있는데요. ASCO라고 해서 이제 3대 암학회 네.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번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정이 네. 있어요.
요런 이제 그 큰 이제 학회가 잡혀 있는 경우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요런 것들은 움직임이 기대감에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여기 요번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꽤 있습니다. 보면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존슨앤존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HLB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네. 간암 신약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HLB는 5월 16일인가 15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FDA 3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발표되면 세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기대감에 짧게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섹터에 이런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네. 미국에서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된 어떤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이제 약들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 위탁 생산이라고 이제 OEM, ODM처럼 이제 바이오 쪽은 CMO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탁을 해서 생산을 맡기는데 79% 정도가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개인 정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좀 바로 잡아야겠다. 결국은 지금 보면 전기 자동차 중국에 관세를 100%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부터 중국을 때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올해 있는 미국 대선 여기에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어떤 이제 중국의 덤핑 문제 이런 것들에 더해서 바이오 쪽도 미국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15일에 이제 미국의 그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 당장 내일부터 모든 걸 중단하고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 우방국들에서 생산을 진행해라 이렇게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ABC라고 해서 세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적대적 국가에서의 어떤 그 바이오나 제약에 대한 생산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법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요 관련돼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었는데요. ST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의 어떤 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에서는 매출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의회 통과 관련된 생물보안법 통과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도 우리가 누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쪽 섹터를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종목을 살펴보니까 이제 아스코 학회 이슈보다는 그래도 생물보안법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바로 코앞에 이제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아스코 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거는 다음 주쯤에 제가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세 탄력적인 면에서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하는 좀 소형주 단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거나 시세가 강하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되겠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전고점 저항 자리 위치에 놓여 있는 구간까지 보자. 아침에 통과되고 갭이 이렇게 뜨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어제 저점 정도를 이탈하면 우리가 손절한다 생각을 해서 14,200원 정도
아래 위로 좀 짧게 잡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바이넥스 짚어주셨고요. 일정 모멘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도 있고요. 거기에 제약 바이오주도 다뤄봤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이슈도 다뤄봐야겠죠. 25%에서 100%대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모델 Y에 대해서 지금 할부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시총 2위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세 인데 오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상승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해당 종목, 즉 양극재입니다. 그 양극재와 함께 셀업체까지 움직임 전체가 좋아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오늘 아까 미국 중국 여기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또 지금 2차 전지 쪽인 거죠. 아까는 철강이었고요. 지금은 또 2차 전지인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건 중국이 잘 하거나 잘 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 미 정부는 지금 충격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품질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크게 3가지 핵심 사업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견제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쉬운 게 주가가 그렇게 못 간다는 거죠.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크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 개선이 순수 전기차 기준 대단히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에 대해서 판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재랑 음극재 관련된 기업도 사실상 좋은 이슈가 있고 하면은 나아져야 하는데 크게 2가지. 실적이 우선은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고요. 2번째로는 지난해까지 주가 흐름, 지난해 대략 7월까지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마무리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을 계속해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주가의 바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적지 않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는 지난해 광풍이 불어닥치기 전 수준까지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관망의 자세로 보거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정리를 할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배터리와 관련해서 오늘 민테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우리나라 배터리 진단 시장에서 점유율이 90%를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오늘은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윗꼬리가 좀 더 길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추세적으로 좀 상승으로 어느 정도쯤 전환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일까요? 일단 그 신규 상장주라는 점에서요. 저는 이제 이 신규 상장주 접근 자체는 상장 이후에 조정이 나오다가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매매 관점으로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민테크는 오늘 5일선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앞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섹터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가는 흐름이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냥 개별 종목단의 어떤 이슈나 뭐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지금 현재 섹터가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뭐 민테크 오늘은 시세 좀 강하게 나왔지만 뭐 연속성이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시장의 어떤 그 색깔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기존의 그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이 굉장히 증가했던 그런 섹터들의 순환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최근에 또 강하게 돌고 있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뭐 미래를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2차 전지에 접근해야 될까, 그런 관련주 접근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장 이후에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되돌림 강하게 나왔다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되돌림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석유화학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그래도 꽤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 피비님?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1분기 기준으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가장 놀라웠던 섹터는 저는 게임보다는 이쪽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이유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던 섹터였는데요. 몇몇 기업들, 대표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상회할 만한 수준의 실적을 보였고, LG화학, 대환유와 이런 기업들 모두 다 컨센 대비 훨씬 나은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턴을 했던 이유를 우리가 섹터 세 가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나뉘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나 합성 수지입니다. 플라스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합성 원료, 마지막이 합성 고무입니다. 합성 수지라든지 합성 원료의 전망 산업이 해당하고 있는, 또 여기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는데 많이 움직임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력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조금씩 늘어난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GDP, 그중에서도 민간 소비가 개선이 되면 해당 섹터 쪽에서 실질적인 업황 개선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합성 고무는 타이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성차 업체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네. 타이어 관련된 기업들 다 좋은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전방 산업이 지금 괜찮다 보니 석유화학 쪽이 의외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금은 큽니다. 다만 1분기 기준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좋았다고 해서 이것이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1분기 실적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국제 유가가 우선 올라가다가 꺾였던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도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이 두 가지가 조금은 안정세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석유화학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 기준보다 월등히 나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망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꾸준히 형성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히 들어와야 하고요.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거죠. 실적이 우선을 받쳐줘야 되는데 네. 아직은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석유화학 쪽은 사실상 적자입니다. 금호석유만 거의 유일하게 흑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완전히 턴을 하지 않은 섹터라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석유화학 쪽은 일정 부분 계속 관망을 하고요. 다른 섹터 쪽으로 조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쪽 조금 관망을 해보시고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래도 석유화학 쪽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LG화학은 오늘 지금 수급 양상을 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업황 회복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석유화학 주 전반적으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많이 나온 섹터가 석유화학 섹터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개선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금리 인하가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미국의 경기는 너무나 지금 탄탄하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채권 180조 정도 발행한 부분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경기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좋지 않으나 아까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화학 섹터 따는 좀 좋아질 가능성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 더 최악인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금 시간적인 관점을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지금 어떤 시장에서의
섹터별로의 순환이 도는 부분들도 결국 화학 섹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저점 매수단에서의 사놓고 기다리는 관점에서는 뭐 해볼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점 매수단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접근도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로봇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접고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그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살펴보니까 로봇 섹터는 전반에서 좀 화색이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대 혹은 강보합권 내에서 섹터 전반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로봇 섹터 전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기대감은 참 큰데요. 실적이 참 안 나옵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결국에는 기회를 계속해서 시장은 주고 있습니다. 로봇 결국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으니까 로봇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만 이 기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올해 3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 기준으로 여전히 적자인데요.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게 지금 3분기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 두산 로보틱스가 1차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 로봇 쪽에서 훈풍이 돌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면서 4분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보다 월등히 꺾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3분기까지 시간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어려움도 지금 꽤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로봇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부품 조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부품 조달 비율은 67% 정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75%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거죠. 그중에서도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속기 같은 경우에 뭐 SPG라든지 SBB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노력은 해 나가고 있지만 이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중국을 이길 수가 없고요. 제품의 완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둘 중에 무엇 하나는 이겨내야지 감속기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를 모두 다 맞춰줄 수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것은 부품 조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밸류 체인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산되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시장,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으로 타겟을 삼고 있는 F&B 시장 쪽에서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 개선의 기인의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월등히 상쇄시키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우리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그때는 더 크게 바라보고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로봇에 계속해서 투자를 아마 해나갈 겁니다. 결국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실을 맺긴 맺을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주가는 흔들릴 것이고요. 주가 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꽤나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걸 반드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몇 기업들은 특히 로봇 관련된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 기업 분이 있다면 크게 딱 세 가지 종목은 항상 관심 있게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고요.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가지 기업은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은 SPG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감속기 때문에 그래요. SPG가 1차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로봇 생태계에 있는 품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을 겁니다. 반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적이 나온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업을 항상 관심 있게
네, 로봇 섹터 전반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에서도 강세 흐름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사실 이제 자외선 차단제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도 섹터 전반에서 살펴보니까요. 화장품 섹터 내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종목군으로 봤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된 종목군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글쎄 일단 뭐 자외선 차단제만 지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데서 이제 세분화되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뻗쳐 나가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뭐 로봇 했더니 뭐 좀 전에 얘기하셨던 감속기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또 찾게 되고 또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을 찾게 되고 했던 것처럼 반도체 했을 때 AI 쪽에서 뭐 HBM, CXL, 뭐 뉴로모픽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처럼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지금 화장품도 미용 기기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기존에 이제 색조 화장품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OEM, ODM 쪽으로도 보는 부분들. 지금 다양하게 좀 아이디어들이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어떤 그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쪽 시장에서의 실적적인 부분,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뭐 가이던 포워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는 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에 잘 나올 거라는 실적 대비해서 2배 이상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2연상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섹터가 좋은 시점에서 무언가를 또 아이디어를 갖다 붙여서 또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또 찾아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밸류적으로도 여전히 부담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좀 시세 줬다가 윗골이 달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밸류적으로 부담이 없고 아모레 퍼시픽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보인다. 그럴 때는 어떤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다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섹터 안에서 살펴보니까요. 저는 VT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률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전에 PB님께서 짚어주신 적도 있었는데 목표가는 이미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시초도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3,00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네. VT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기다려봤으면 합니다. 이유가 우선은 실적 발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주가의 큰 폭의 상승,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꽤나 많이 잠잠해질 겁니다. 주가도 꽤나 올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을 두고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보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그것 덕분에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최근에 3만 원까지 제시된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이유는 접근성이 지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주력 매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드샷, 우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중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지금 구매가 너무나 쉽게 잘 되어 있는데 다이소, 올리브영 가시면 지금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 자체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 팔리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중에서의 공급과 판매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을 올리는 다양한 전략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향 매출과 일본에서의 팝업 스토어 등을 기반으로 한 매출 증가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은 적어도 올해 1분기가 결코 최고점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목표 가격인 3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으나 역시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VT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강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08% 강보합권에 들면서 2,729선에 마감을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0.92%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862선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3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7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9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를 펼쳐주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자세를 변화시켰습니다. 외국인은 2,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2,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 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는 약하게 상승불을 켜긴 했지만 상승한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2.5%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전기가스업으로 2.11% 상승, 건설업이 좋았습니다. 1.4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니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72%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기타 제조 업종으로 2.31%,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도 2.25%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내일은 저희가 또 쉬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쉬어가는 중에 오늘 밤에는 PP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 밤에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된 이후에 모든 걸 반영해서 또 목요일 장이 열릴 예정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체크할 게 있을까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전망치 자체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그런 형태로 만약 지표가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일단 미증시 자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볼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국채 금리는 이미 약간 좀 선반영을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조금 소폭 하락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을 때 그 증시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들, 금리 인하가 되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겠죠. 지금 뭐 전기차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누가 사 약간 이런 관점으로 네. 2차 전지가 좀 하락을 했다라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국내 증시에서는 뭐 이제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일정도 잡혀 있고 그런 쪽으로 어떤 시장이 분위기를 잡아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물가 관련된 지표 나온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어떤 섹터로의 돈의 쏠림이 계속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섹터별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거기에 휴일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피비님? 개인적으로 저는 시나리오가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1차적으로 CPI가
대단히 좋게 나오거나 대단히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치에서 기껏해야 0.1%포인트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초부터 CPI가 의외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한번 보시면 잘 올라가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올라갑니다. 시장은 더 이상 CP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타 물가 지표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왔다는 그 점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시켰기 때문에 시장이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한 가지 해소한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혹시나 CPI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9월 기준 금리 인하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기존에 보였던 노선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시점이 조금은 앞당겨질 것을 의미하고요. 설령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미국도 금리 인상 혹은 금리 그 동결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기가 꽤나 힘듭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 또한 안 좋게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이제는 타격을 조금씩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의 경우에는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신용 위험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하기는 힘들 겁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 혹은 많으면 두 번까지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거기에 따른 수혜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지금은 또 봐야 합니다. 네. 시장이 한 바퀴 많이 돌았습니다. 뭐 게임, 화장품, 조선도 역시나 잘 가고 있고요. 밸류 프로그램 쪽에서도 움직임이 다 나왔고 한 달 넘게 반도체가 쉬었는데요. 한 달 넘게 쉬는 동안 실적 발표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시장에서의 수급이 많이 몰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섹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큰 쪽으로 자금은 몰릴 거라고 봅니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건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은 반도체라고 저는 지목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도 장 후반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이 꽤나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던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나타난 반등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목요일날 결국 고개를 드는 섹터는 혹은 그 후보로는 우리가 반도체를 꼭 집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반도체가 정말 고개를 든다면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저는 코스피는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탁 박아두시고요. 다른 섹터 한 번씩 순환매가 돌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반도체 쪽에 순환매가 될 때도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실까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력 설비 쪽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움직임이 좋았는데 여기도 사실 지금 약간 좀 과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여기 섹터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여기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좀 개별 어떤 테마 장세가 조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물가 지표 좋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대형주단에 어떤 수급 쏠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은 좀 소외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개별 이슈 아니면 테마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좀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오늘만 보시더라도 철강 관련해서 이제 관세 관련된 네. 그런 모멘텀들 이런 부분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 해서 뭐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대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어떤 그 움직일 만한 섹터를 예단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네. 시장이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는 섹터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시세 탄력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보이는 쪽으로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뭔가 이쪽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시간 투자를 좀 굉장히 길게 네. 가져가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세아 베스트의 지주입니다. 저점에서 반등 시도하는 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 21,5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바이넥스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 라인 14,2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원익 QNC로 세계 1위 반도체 쿼츠 기업입니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삼성화재로 손해보험 계열 보험주입니다. 이어서 수익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원익 QNC는 매수한 가격이 34,150원이었고요.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2.05%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 수익률입니다. 삼성화재고요. 매수한 가격 32만 9,500원이고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3.79%입니다. 이어서 특징 승부주 알아보겠습니다. 4월 17일 유창희 대표의 파마 리서치는 수익률 2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김성규 전문가의 특징 승부주도 있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4월 17일에 편입을 했고요. 수익률 14%대로 달성했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목요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